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촬영을 이제 준비하게 된 계기가 쿠팡, 여러분들 아시죠? 쿠팡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중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한해서 이제 오전 시간, 저녁 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여 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향을 해서 본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출발해서 어떻게 됐다, 금액이 얼마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리뷰한 사람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오시죠. 자, 우선은 제 쿠팡 차량입니다. 제 본 차량이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노란 남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타렉스 차량 중에 8번, 9번 이렇게 숫자가 앞번호가 8이나 9로 시작하는 번호는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운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상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소유 중인, 이용하거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보험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배송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금액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있어가지고 본인의 이해타산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따져본 후에 진행을 해야지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송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간 배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물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일단 차량, 그리고 그 아파트 경비실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 차량이라는 로고 스티커를 코팅을 해서 문구점에서 한 1,000원 정도면 코팅이 가능하거든요. 코팅해서 위에 장착하고, 일단 무거운 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들어가지 않거나 좀 이제 물량이 좀 과도하게 많았을 때 위쪽에 거치해가지고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바구니를 장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 마켓에서 한 10몇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굳이 새 거가 아니더라도 중고를 이용해서 잠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잠깐 따라오시죠. 자, 쿠팡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선 카트입니다. 이 카트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지금 판매되는 카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구루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기동성이 너무 불편하고 차량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기동성이 편리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것도 한 2만원대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 사용 방법은 발을 이용해 가지고 찰칵 피면은 이렇게 펴지고 1단, 2단, 그리고 고무바 이용해서 물량 적지가 한 이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2만원이나 좀 더 큰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은 4만원대까지 폭이 다양하고, 블로그 제일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우선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필수 장갑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장갑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박스 같은 거 옮기거나 하면은 손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 이용하셔가지고 한 2,000원 정도. 그 다음에 보드마카. 이 보드마카 같은 경우에 필요성이, 제가 처음에는 이게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하게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경비실을 경유했을 때 경비 아저씨들이 항상 하는 멘트가, 아유 거기 그 글씨 좀 크게 좀 써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검은색 펜 이용하여 가지고 몇 동 몇 호라고 써놓으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태클 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2차적으로 이따가 이 마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이제 배송에 대한 포지션을 할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적재를 하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동별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별로 분류했을 때 이 마카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아파트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후에 거기다가 이제 박스에다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 순서 적고, 그 다음에 어디 아파트, 그 다음에 수량이 몇 개다라는 거를 적어 놓고 출발하면 적치도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캠프에서 현장까지 도달했을 때 현장에서 물건을 배포할 때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고 헷갈리지 않고 분실의 염려가 줄어든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박스 테이프랑 커터기가 필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택배를 시키면 보통 한 사람이 한 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많게는 뭐 여러 개, 10개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건에 어떤 섞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흐트러짐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테이핑을 해놓으면 아, 그 집에 이 물건이 한꺼번에 가는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뜨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섞이거나 오배송할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금액이 일단 1,000원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만 배송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느 때 가보면은 이제 가정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때 가보면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대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위에 폭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문 앞에다가 바로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면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던지면은 물건이 또 손상되거나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 사용되는 루프거든요. 박스를 동여매서 너무 꽉 타이트하게 묶지 말고 살짝 느슨하게 매서 대문 위로 넘겨서 살짝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툭툭 치면은 박스가 바닥에서 툭 떨어지겠죠. 그럼 박스 손상도 안 되고 상품의 훼손도 안 되고 안전하고 분실에 대한 염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 배송 업무 시작한 지 이제 한 보름쯤 됩니다. 물론 이제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어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경험을 해보고 찍는 거랑 경험을 해보지 않고 찍는 거랑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보름 동안 경험했던 노하우와 그리고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고수들이 전해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물어보고 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실행을 해보고 나서 해보니까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 우선 지역 선점,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내가 이 정도 수량은 처리가 가능하겠다 아니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준이 나름대로 이제 쓰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보름 정도 했는데 초보지만 나름 그래도 많은 이제 지식들과 업무 역량 그리고 고수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같이 접목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름 하루 목표는 100건 이상인데 뭐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역량에 따라 틀리고 지역 선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정받는 어떤 그 위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주 캠퍼스에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양주 캠퍼스의 관할 범위가 굉장히 좀 범위가 큽니다. 우선 첫 번째 범위는 의정부의 전 권역, 두 번째는 도봉동, 창동, 그 다음에 방학동, 중계, 상계, 하계, 공릉동, 월계동 여기까지 포지션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은 권역을 이제 수령해서 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단축되거나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에 물리거나 아니면은 퇴근 시간에 갔는데 아파트의 주차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강북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지어서 굉장히 주차하기 협소합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중대형 차량에 가깝기 때문에 그 주차에 대한 어떤 제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을 선점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보자면은 저는 레이 차량의 그 일반적인 4, 5인승 말고 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고 차량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키로수가 더 많으면 저렴한 가격도 있습니다만 키로수나 어떤 연식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반영했을 때 한 5, 600만원 정도의 선점해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마스 차량의 장점은 일단 가스 차량이 있다는 거 그리고 벤 차량은 제외됩니다. 벤은 또 넘버가 8번, 9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화물 운송법에 저촉이 되고요. 5인승 차량이 의자가 젖혀집니다. 그럼 벤과 같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화물 적재량도 크고 그 다음에 연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류비도 뭐 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차량은 SUV 차량은 보통 하루 운행하면 한 10,000원 정도 유류비가 소모됩니다. 캠프에서 현장에서
저희 집까지 아니면 또는 다시 캠프까지 갔다가 2차 물량을 싣고 다시 현재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다시 배송을 하는 이런 업무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돌아보면은 한 10,000원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포인트는 양주시부터 강북구까지 왔다 갔다 1회 또는 2회 정도 운영되고요.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키로수로 따지면은 100km 내외입니다. 실키로수가 100km 내외고 실제 미터기상 찍는 키로수는 100km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있겠지만 한 1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직접 오늘 운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배송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오시죠. 자,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주의사항 한번 읽고 갈게요. 주의사항, 캠프 내 규정 속도는 10km 미만으로 달려라. 이게 아무래도 좁으니까 천천히 달리라는 것 같고, 복장 준수, 두건, 슬리퍼, 샌들, 짧은 치마, 민소매, 추리닝, 잠옷 등 운동복. 그러니까 이런 걸 입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다는 건 거죠.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물량 할당 전에 입차 금지. 결론은 이제 가서 물량을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받았는지 사무실 가서 배차를 먼저 받고 입찰을 하라는 내용 같고요. 반품, 캠프, 비품, 당일 반납. 그러니까 물량을 배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날 바로 캠프 와서 반납해라. 배송 불가 차량, 흰색 번호판. 보시면은 화물차 포터잖아요. 흰색 번호판. 이런 거는 배송이 안 된다는 거고요. 적재함을 개조한 차량, 캠핑카나 아니면 택배를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 승합차 8번, 9번 포함. 승합차를 보면 여기 번호판에 80으로 시작하는 거 또는 90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화물운송법에 위반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번호 100, 이건 택배 배송 전문 차량인데 타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차량은 여기서 배송할 수 없다. 그리고 택시 및 노란 번호 승용차, 택시 같은 경우 영업용 번호판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준한 화물운송법 그 규정에 있어서 위반된 차량은 배송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쿠팡 플렉스 배송사업자는 본 배송 업무 수행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 및 행정청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송 업무를 위탁 계약 및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위임받아가지고 배송을 업무를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화면이 잠깐 비주라고 오늘 보면 여기에 보면 오늘 배정받은 위치랑 그 다음에 권역 그리고 그 계단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 나오죠. 저기 보시면 빨간색 컨테이너 있죠. 저 안에 들어가서 제가 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물건을 다 적재로 완료했고요. 물건을 다 적재할 때 제가 그 관계자분이 촬영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적재를 했거든요. 자, 뒤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박스별로 이제 쌓여있고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송장은 유출을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싣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준비하라는 이제 매직 있지 않습니까? 매직 3가지 종류,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싣기 전에 바닥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별로, 아파트별로 동별로 해서 물건을 쌓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동 쿠팡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이 있다 그러면은 쿠팡 아파트별로 쭉 나래비 세우고 101동, 102동, 103동별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2건역이다 그러면은 옆에 이제 쿠팡 아파트 2단지 해서 2단지 1동, 2동, 3동별로 쌓아 놓고
매직을 이용해서 박스에다 크게 쿠팡 쿠 1단지에 몇 동이다 하고 그 몇 동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것을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단지, 그 다음에 지역 번호가 있으면은 그 번지수를 그 순번을 정하고 뭐 몇 번지 어디에 몇 번이다 그러면은 상계동이다, 상계 슬러시 그 몇 번 출처다 그럼 몇 번, 그리고 단지 번지수가 몇 번이다 몇 번 크게 딱 써놓고 물건을 바닥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클릭해서 스캐너를 누릅니다. 스캐너 누르면은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 바코드에 대고 카메라를 갖다 찍으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목록에, 어플 목록에 좌측에 진행 항목에 왼쪽에는 32는 몇 가구를 방문하느냐, 그리고 기프트의 뜻은 박스입니다. 말 그대로 말의 좀 표현이 좀 부드럽고 어감이 좀 좋은 쪽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 기프트의 개수가 52개다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오늘 제 목표는 32가구를 방문해서 52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물건을 싼다고 해서 뒤에다가 적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지도라고 보이시죠? 지도 클릭하면, 죄송합니다. 그 지도 클릭하면은 그 해당 이제 위치라든지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보면은 오늘 내가 가야 될 권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 항목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기, 밑에는 개인정보라 좀 가릴게요.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동부가선도로 타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계 8동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상계 8동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지금 방문해야 될 곳이 이제 아파트인데, 나 나름대로 순서를 정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뭐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10번, 그 다음 11번,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해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경로나 루트를 머릿속에 그리고 박스에다가 번호를 씁니다. 1번 집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써놓고 실을 때는 거꾸로 실어야 되겠죠. 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문해야 될 그 목표 방문 가구 수가 32가구이기 때문에 32번부터 출발해서 32 이렇게 31, 32 이렇게 쭉 그려 나가서 맨 마지막에 걸리는 데가 1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을 때는 어떻게 실어야 되냐면 거꾸로, 말 그대로 1번이 맨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물건을 쭉 실어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도착했을 때 최초 그 상단에 여기 지금 4번이라고 써있는데 보이시죠? 한빛 베이지 어린이집, 여기에 먼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와 동선 그리고 동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매직으로 박스에 기록해 놓으면 현장에서 출발할 때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캠프에서 출발할 때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간편하게 바로바로 앞에서 나올 수 있게 박스 번호별로 나오기 때문에 배송이 간단하게 되겠죠. 자, 지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배송의 업무 형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 배송. 주간 배송은 뭐냐면 여기 캠프에서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면 단지, 아니면 그 가까이 근처면 근처에서 묶어 놓습니다. 배송이 좀 빨리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는다 이거죠. 번역번호를 나름대로 캠프마다 이제 본인네들의 암호 형태로 뭐 111 111C 111A 이런 식으로 번역을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분리를 먼저 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간 배송이 가장 다가서기 쉽고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도 가깝기 때문에 짧게 단지 내에서 돌린다든지, 어느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만 도는 데도 있어요. 50개 100개 통으로 받아서. 근데 양주 캠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단지마다 주는 게 아니고 요 단지 조금, 여기 단지 조금, A 단지 조금, B 단지 조금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도 주간 배송이 쉽습니다. 당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배송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배송 시간은 물건을 수령한 시간으로부터 그날 8시 반까지 업무를 모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번역이 상당히 넓어요. 한 구를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계동이다 그러면은 동을 맡아서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동을 맡아서 하는 건데 상계동이다 그럼 상계동을 통으로 받는 겁니다. 50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배달하는 집수가 3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배달하는 집수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지도 많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 해보니까 10개를 배송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주간 배송 같은 경우에는 10개 돌릴 때 보통 30분 안에 끊거든요. 그래서 시간 차이는 거의 2배 정도.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주간 배송과 당일 배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 배송은 양주 캠퍼스가 지금 900원 형성되어 있고요. 당일 배송이 12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개씩 배송을 하나요? 그건 이제 하루에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금 빨리 하시는 분들은 100개 이상,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은 한 40개에서 50개 사이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받으면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업무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은 40개에서 50개가 맞고요. 좀 중급자에서 고급자분들은 100개 안쪽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의 제 목표 수량은 하루에 80건 정도 되거든요. 80개 쳤을 때 98에 70이 한 7만원 정도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 떼고 한 7만원 정도 수령 되거든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단시간 안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뭐 아르바이트 치고는 좀 가장 좀 금액이 좀 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한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해보고 나서 그 개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욕심낸다고 해서 100개 받으면 100개 배달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혹시 당일 배송을 다 못하면은 자기가 배정받은 물량을 다 배송을 못하면은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요? 있죠. 8시 반까지 기준 시간을 주어졌는데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성공을 하지 못하였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1분이든, 그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가 배송받을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본인이 스스로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몇 개 했을 때, 아니 여기 받았을 때 몇 개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150개 받았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로 영구정지 또는 블랙리스트가 돼요. 배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쿠팡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불이익이 많이 따르죠. 그러면 영구 제명이 된다는 거는 나중에라도 아예 이 일 자체를 못 한다는 건가요? 지금 해보니까 영구제명 되신 분들은 아예 아이디 자체가 블랙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일을 못하죠. 왜냐면은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이름, 그 다음에 차량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명되는 순간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물량을 많이 갖고 나갈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50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알맞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일찍 배차를 받아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처음에 그런 게 있어요. 캠프에 들어가면 고수분들도 있고 초급자분들도 있는데, 물어보는 것보다 누가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한번 유심히 있게 쳐다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카피해서 하는 게 하루 정도는 반납을 해도 전 충분히 메리트 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처음부터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소량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자기가 당일 받은 물량을 다 하고 와서 추가 물량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2시에 배차를 받았는데 지역이 너무 쉬워서 뭐 한 2시에 끝났다, 업무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지 게시판에 업무에 이제 추가 헬프 역할이죠, 말 그대로. 어디 권역 도와달라, 어디 권역 추가 모집할 때니까 지원자는 조금 있다가 카톡방에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공유해 달라고 하면 자기가 업무 역량을 더 챙겨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본인이 역량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한 번 50개, 그 다음에 오후에 한 번 50개 이렇게 해서 보통 100개 맞추거든요. 그러면 시간대가 8시 안쪽으로 무조건 거의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블랙리스트를 안 당했다는 거죠. 해보니까 50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물론 번역이 쉬워서 80개 먼저 들고 나가서 그 다음에 후에 뭐 50개를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개 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율해 봐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많이 챙겨 먹고 싶으면 좀 더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가 배송에 대한 거는 랜덤인 거네요? 그날에 따라서요? 그렇죠. 공개를 해주는 데도 있고요, 공개를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수량이라든지 권역, 지역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오픈이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지역인데 공개를 해버리면 누가 거기다가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쉬운 거 하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 그런 부분을 공개나 공유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5배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물량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할당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나 그런 거를 청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점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150개 같은 터무니없는 수량 받아서 자기가 되지도 않는데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영구제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캠프 내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택배 왔습니다. 쿠팡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씩 주세요. 맞죠?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고객한테 직접 배송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배송을 할 거냐 아니면은 문앞 전달을 할 건지 어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플대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코스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완료는 어떻게 찍냐면 보시면 직접, 문앞, 경비, 무인, 기타 있잖아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직접 배달이기 때문에 직접 체크하고 배송 완료 처리 확인 끝. 자, 이거는 문 앞에 전달하는 형태거든요. 문 앞 전달은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기프트가 2개예요. 하나, 2개. 전체를 탭을 클릭한 후에 문 앞에 전달하였다 체크하고 사진 촬영 버튼 클릭해서 이제 동하고 물건이 잘 보이게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기프트 2개 보이고 동, 호수 보이게 해서 클릭해서 전송을 합니다. 지금처럼 전송을 하면 해당 고객님 댁에 문자로 문 앞에 전달하였다는 멘트가 날아갑니다. 이번 거는 정비실 전달건인데 정비실 전달은 쉬워요. 물건 확인하고 경비실 체크한 후에 물건 2개 체크하고 잘 보일 수 있게 두고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는 거거든요. 어디 택배에서 왔다.
누르고 배송 완료, 탭 전체 누르고 경비실 전달, 마찬가지 사진 촬영. 그래서 어디다 놨다 찍고 고객님께 메시지 전달. 끝입니다. 가시죠. 지금 이 건은 부재 중에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멘트가 있어가지고요. 이 말은 뭐냐면 문을 두들기거나 초인종을 눌렀을 때 고객이 집에 없으면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고 가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두 건 다 각각 다른 집이고 하나씩 한번 배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직접 드리고 없을 시에는 문 앞에 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택배 왔습니다. 한 5초 정도 기다리고 대답이 없으시면 문 앞이 잘 보이게 이렇게 촬영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고객님이 알아서 이제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장 시야라는 거를 기어 나갈 거예요. 현장 시야가 뭐냐면 쿠팡맨 또는 플렉서분들이 그날 물량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이거든요. 현장에 직접 캠프로 가지 않고 현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수령해서 바로 그 지역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56분이고요 현장 세어 도착지까지는 약 한 3km 정도, 캠프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리랑 봤을 때는 보통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으로니까 50km 나오네요. 근데 현장 시어의 장점은 아파트로 배정될 확률이 크고요. 그다음 물량을 한꺼번에 30개 또는 40개를 통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캠프에서 수령하는 물량보다는 좀 더 이제 배송하기가 쉽고 다가서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보통 초보자분들께서는 현장 시어의 용어라든지 어려울 거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 시어 가보면 되게 단순하거나 쉬운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서 직접 쿠팡맨과 접선한 후에 물량을 받고 이간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배송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죠. 자, 지금 현장 시어를 지금 진행했고요. 현장에서 쿠팡맨을 만났습니다. 또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또 쿠팡맨의 어떤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어받는 장면 촬영은 안 했는데요. 총 31건을 시어를 받았고, 물품이 현재 보니까 아파트가 3개의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2개짜리, 3개짜리, 나머지 한 단지 이렇게 도는 건데, 지금 31개 정도 받으면은 보통 제가 보기엔 1시간 이내에 컷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6시 35분 시어를 받았고 7시 35분 마감 예상합니다. 지금 한번 바로 출발해서 배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몇 개까지 하는지, 시간당 얼마를 거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현재 시간이 8시 44분,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총 완료 건수는 현장 시어 포함해서 84개 보이시죠? 총 방문한 가구 수가 60가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 가구 수에 비해서 그 기프트가 조금 이제 비례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방문을 해가지고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렸고, 오늘 단가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만원 플러스 업단가를 주고 84개 했으니까 대략 한 8만 4, 5천원 정도 수준
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1시부터 출차를 해가지고 현재 시간이 8시 45분 도착이니까 앞뒤로 1시간 정도 제외해도 대략 한 시간당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수준의 그 보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기름값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할 때 고민을 잘 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동성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 다음에 시간당 벌어들이는 수익금,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보다 높냐 낮냐를 좀 따져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협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번외적으로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간에 시간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뭐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격일제로 쉰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오늘 크게 무리되는 건 없었고요. 보통 주로 아파트 위주로 배송을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뭐 한 동에 여러 개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한 동에 1개, 2개 수준으로 여러 군데 동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랜덤이기 때문에 뭐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